제6절 정당행위입니다. 법정을 보기 전에 서론을 오시면 성격 나와 있죠. 성격에서 2번 보증성 체크하시고, 제가 이것은 위법성의 일반이론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제21조에서부터 제24조 밑줄 그시고 이걸 특별 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을 받죠. 그 특별 규정을 먼저 검토해보고 그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으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제20조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법조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볼 텐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 판례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판례들 때문에 이 정당행위가 위법성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방위죠. 자, 이 판례가 한 100여 개 넘습니다. 그 판례를 꼼꼼하게 보시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법령에 의한 행위를 볼게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입니다. 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 행위여야 돼요. 그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행위도 형소법의 절차에 따랐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고, 집행관도 마찬가지로 민지법에 따라서 강제집행 행위를 할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고, 교도관의 사형집행 행위도 형집행법에 따라서 하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요건 나와 있죠?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위에 속할 것, 요건 법령 절차를 준수할 것, 필요성 상당성 원칙을 갖출 것, 그러면 조각됩니다. 자, 밑에 팔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자, 정당행위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모 쳐볼게요. 법정 절차 없이 세모. 피해자를 보호실에 감금했을 때 당연히 정당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쵸? 경찰관이 그랬다면 불법 감금죄가 되는 것이죠. 자, 형사를 할지라도 그 무기에 대해서, 소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소지 부분에 대해서마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법정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세모 치시고. 감정평가사 아니에요. 그치?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의 절차에 어긋나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쵸? 전부 다 이 세 가지는 법에 정한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관명령 갑니다. 이 상관명령이 적법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위법명령이 복종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위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절대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위법명령이 절대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 따르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따랐다고 하면 당연히 조각되지도 않고 책임 조각도 되지 않고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자, 문제는 이 두 번째 거예요.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자,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 학설은 볼 필요가 없고 판례는요, 이것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판례는 이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행위를 따랐다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고 책임 조각이 되지 않고 결국 범죄가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위법 명령이 절대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따랐다면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됐죠? 판례 갑니다. 자, 박정출 고문치사 사건 별표 쳐보시고. 자, 사실관계 읽어보세요.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는데 밑에 보시면 그 명령이 가혹행위 밑줄 그시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 명령이 위법이다 세모, 불법이다 세모. 그러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따랐다면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파란색으로 이게 고문치사잖아요. 고문치사 세모 치시고 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 즉 강요된 행위라고 보지도 않는다. 책임 조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강급제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됐죠?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판례 보시게 되면 역시 네 번째 줄에
허위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 기사를 게재하라고 하는 것과처럼 파란색으로 이것이 위법 명령이고 불법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할 의무가 없잖아요. 따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랐다면 위법성 조각도 안 되고 책임 조각도 안 되고 처벌된다 이런 말이 됐죠? 두 번째입니다. 징계행위를 갑니다. 자, 징계행위. 자,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친권자의 자에 대한 징계행위. 민법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학교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장이 학생을 때릴 수 있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원장이 원생에 대한 징계행위도 소년원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각될 수 있는 것이 친권자, 학교장, 소년원장 전부 다 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요건 봅니다. 징계 사유가 있을 것,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교육 의사가 있을 것. 객관적, 주관적으로 갖췄죠? 또 징계 행위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체크하시고 따라서 상해 행위를 가했잖아요. 객관적, 주관적 요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상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사랑의 매도 사랑의 매 나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도 적절하게 때려야지 애를 패서 상해까지 하게 될 정도라고 하면 범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밑에 친권자 나와 있고 학교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범위 내,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뛰어넘었다면 조각되지가 않는 것인데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여중생 구타 사건. 자,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르게 되면 교사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징계나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할 정도의 경우에만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에 이 지도 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을 갖췄을 때에만 빨간색으로 법령 동그라미, 법령에 의해서 조각될 수가 있다. 그 법령이 무슨 법령입니까?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서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요 마지막에 네 줄짜리 있죠. 요 네 줄짜리. 요 네 줄짜리가 시험에 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조각될 수 있는 것이지. 자, CF. 검찰청에 나온 겁니다.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법의 근거를 둔 거예요. 지도행위가 조각될 수 있는 것은 법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에는 없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점을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중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가 있는데 밑에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막 하죠. 그쵸? 이런 것은 뭐다?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거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용될 수 있는 만한 객관의 타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당행위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로지 마지막 것을 이 부분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얘기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조각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뺨 동그라미, 그쵸? 검은색으로 훈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뺨 몇 차례 갈긴 것은 조각될 수가 있다. 고 봤고, 근데 뺨을 때린 정도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전신구타, 전신세모, 파란색이죠? 전신구타 세모,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 밑을 보시고 죽여버린다 세모. 이 아버지가 할 말인가 그쵸? 이 두 가지는 친권자 얘기했죠? 친권자 얘기를 다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이 뭐죠? 선생님 얘기 같은데요. 파란색으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었다 세모 치시고 오인하여 구타하였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전신을 구타했죠? 그 밑에 상해를 했죠? 4번에 두 번째 상해 밑줄 그시고 5번에도 상해 세모 치시고 6번에서 상해 세모 치시고 이 상해가 3주간 밑줄, 6주간 밑줄입니다. 2주 넘어갔죠. 그쵸?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가 없다. 아무리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좋다 할지라도 상해 결과를 나타나게 되면 조각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 묶으시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친권자, 3, 4, 5, 6은 교사.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사인의 현행범 체포입니다. 자, 형소법에 가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체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체크하시고 살인 상해하면 안 돼요. 그쵸? 또 타인 주거 침입해서도 안 되고요. 무기 사용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고 야간에 절도범을 붙잡아서 경찰에 인도할 때까지 자기 집 지하실에 감금했다고 했을 때 감금죄가 되는 것이다. 아주 옛날 사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주거 침입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례 봅니다. 현행범을 추적하여 그 범인의 부의 집에 들어갔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세모 치시고 큰일 납니다. 그쵸? 경찰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무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시비 끝에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되고요. 당연히 상해죄가 되죠. 자, 다음 판례 별표. 자, 판례를 볼까요? 사실관계 볼게요. 22시 40분경 을의 집 노상에서 을이 그곳에 주차하여둔 갑의 차를 열쇠 끌어밀어 긁어 송괴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도망하려는 을은 누구죠? 현행범이죠. 현행범을 잡아서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14일간의 찰과상을 입혔다. 과연 조각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판례 보시면 현행범을 피고인의 차를 도망하려는 피해자, 이 피해자가 현행범이죠. 현행범 밑줄 그시고 현행범이라 필기하세요. 붙잡았습니다. 빨간색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거 멱살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전치 14일의 찰과상 밑줄 그시고 정당행위로 보았다.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놈이 내 차를 갖다가 긁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딱 잡았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멱살 잡아 흔들었을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다? 봐줄만 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당행위로 보았다. 자, 여기서 1번도 볼게요. 자,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는가 여부는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빨간색으로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밑에 줄에 그 행위가 소극적이냐 밑줄 X, 적극적이냐 밑줄 X 이거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걸 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이 뭔가요? 저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저 뒤에 가면 보충성, 긴급성, 균형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도 봐두시고 2번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2번이 워낙 출제가 잘 되었고 1번은 잘 안 나왔지만 1번이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1번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노동쟁의 행위입니다. 자, 노동쟁의 행위도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에 따라서 행해졌다면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법에 따라서 조각되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돼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법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조각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출제가 될 만한 것은 2번하고 3번밖에 없어요. 3번, 2번, 3번 판례가 제일 많아요. 4번도 있긴 한데 2번, 3번이 제일 많아요. 일단은 주체는 아시죠?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두 번째, 목적인데요. 이 단체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로자의 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라면 조각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뭐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이다. 를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정당행위 절차 관련해서 시기와 절차가 법에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단 방법 당연하죠. 파괴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사회성 뛰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판례 별표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주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목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단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셋째입니다. 셋째를 체크하시고요. 이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2번 나와 있죠? 2번 갑니다. 자, 절차에 있어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이 절차를 어떻게? 직접 투표,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 이것이 깨지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마지막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했다 세모. 직접 비밀 무기명 중에 어떠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이 얘기는 정당성이 상실된다. 됐어요? 자, 올라 한번 가봅니다. A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갑 등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안 한 채 파업을 결의하였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에 2번 나와 있잖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요. 근데 안 거쳤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법령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후에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근데 조합원 대부분이 직장에서 이탈하였고 그래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형식적 요건인 절차 위반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작업장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형식 요건이 흠결된 것을 치유할 수 있나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과반수 찬성 결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 세모 치시고 그 밑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은 위에서 보고 있는 조합원 대부분이 작업장에서 이탈을 했다 이런 말이. 그러면 이 부분이 절차 위반을 치유해 줄 수 있나요? 형식적인 절차 위반 이거를 치유를 해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래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식 요건이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 실질 요건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절차 위반이라는 것을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치유가 되었다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을 지금부터는 바꾸겠다는 말은 뭐다? 치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 투표할 때, 자, 쟁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아니야, 나는 집안에 식구들도 많고 나는 내가 좀 더 힘이 들더라도 뭐 연장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일할래. 나는 쟁의 행위 안 하고 난 일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 안 할래라고 손을 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이 투표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파업을 결행했잖아요. 근데 조합원 대부분이 직장에서 이탈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직장에 나오면요. 그 사람은 왕따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은 직장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부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되었다, 대부분 이탈되었다 할지라도 찬반 투표를 거치 아니한 쟁의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판결 요지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여전히 오늘날도 잘 나와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직장 사업장 시설의 점거가 자, 밑에 점거 형태가 빨간색으로 일부분이다. 그리고 사용자 측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출입할 수 없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것은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분 병존적 점거인지
전면적, 배타적 정보 진지에 따라서 정당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다음. 자, 이 판례는 약간 어려운데 출제가 잘 됩니다. 쟁의 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했을 때, 자, 여기서는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두고 판단할까 라고 하는 것인데, 주된 목적이 뭐냐, 그리고 너가 내세우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쟁의 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자, 무슨 얘기냐. 자, 노조에서 쟁의 행위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쟁의 행위 목적이 있습니다. 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5가지가 있다 볼까요? A라는 목적이 있고 B라는 목적이 있고 C라는 목적이 있고 D라는 목적이 있고 E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노조에서 쟁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주된 목적이 2가지가 있어요. 이 목적하고 이 목적. 이 2가지는 뭐다? 이 2가지는 쟁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다. 주된 목적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요 나머지 C, D, E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이건 부수적 목적이죠. 목적인데 이건 그냥 들러리 쓰는 거야. 들러리 쓰는 거. 그냥 칸수 채우려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소한 목적이고, 가장 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A, B 이 2가지가 주된 목적이고요. 이 목적이 이거를 넣지 않았다면 쟁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이 2가지가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된 목적이 뭐다? 이 주된 목적이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 측에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가 뭐다? 이 전체 A, B, C, D, E, F 전체가 뭐다?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였다면 이 전체가 뭐다?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쟁의행위 목적 당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자, 부당한 요구를 뺐었다라면, 이 주된 목적이 부당한 요구니까 이걸 뺐었다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전체 밑줄 것이고, 전체가 바로 뭐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됐죠? 이 판례가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던 것입니다. 별표 쳐보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절차 관련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개시하면 되는 거예요. 쟁의행위를 개시할 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것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와보시면, 자, 6번 가보세요.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했다고요. 개시할 때 뭐한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쳤다고요. 그 스타트를 끊었어요. 자, 쟁의행위를 하다가, 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과되었다. 부과됐다. 라고 했을 때, 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자, 별도의 조정 절차나 찬반 투표 절차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시했을 때 뭐 한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치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던 도중에 새로운 사항이 부과됐다 할지라도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그런 얘기. 자, 올라가시고, 자, 1번 볼게요. 1번 출제가 잘 되니까 1번도 별표 쳐보시고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빨간색으로 끝나면 동그라미,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기간이 있어요. 첫 번째 줄 보면 노동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밑에 조정기간 있잖아요. 조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필수 공익사업은 15일을 주고 일반 공익사업은 뭐 열흘을 주고 또 해요. 즉 그 기간을 둔 것은 열흘이라든지 15일 그 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 안에 노사가
서로 타협을 잘 해보라고 둔 기간이지.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뭐다? 바로 파업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둔 것은 타협을 해보라고 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 안에 어떤 것이 도출되면 좋고요. 도출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간만 끝나게 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조정철을 거친 것이므로 의견 합의 과정이 도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찬반 투표 실시를 위해서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입니다. 전체 밑줄 그시고 근무시간 중입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서 투표를 했고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쵸? 여기서 전체 동그라미, 근무시간 중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검은색으로 3시간 밑줄 그시고 1시간 밑줄 그시고, 그럼 총 몇 시간 땡땡이 깠나요? 4시간 땡땡이 깠죠? 3시간 플러스 1시간이니까 총 4시간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쵸? 5시간 내내 일을 안 한, 점심 먹고 일을 안 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전체 조합원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이라 할지라도 오전이든 오후든 이렇게 시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3번 보게 되면 이것은 좀 더 양호한 거죠. 업무 개시 시간 전이다 동그라미, 점심시간 중이다 동그라미를 통해서 쟁의행위를 한 것은 폭력행위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업무시간 전에 했거나 점심시간 중에 했거나 라고 시위행위를 한 것은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4번 보시게 되면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니에요. 총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당의 지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분해 소속 동그라미,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바로 쟁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역별 파업이 아니라 전체 파업이라고 하면 당의 지부의 과반수 찬성만 갖고는 안 돼요. 그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역별, 산업별은 분과별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의 지부의 과반수만 얻으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나와 있지, 전체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5번 쟁의행위에 있어서 자, 일시, 장소, 참가 인원, 그 방법에 관련된 서면 작성 의무는 부수적이나 부수적, 본질적이 아니고 부수적이 나와 있네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건 뭔데요? 앞에 나와 있잖아. 앞에 여기 파업을 하자 말자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업하자라고 결정 났어요. 파업하자고 결정 났고, 그 다음에 그럼 날짜는 언제냐? 장소는 어디서 할래? 인원수는 몇 명이고, 이런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상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미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위법성이 탈락된다 고 봤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1번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파란색 들어보시고, 자,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앞에 그 도표에서 노동쟁의 행위 도표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되어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정리해고 세모.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는 상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해서 파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리해고는 뭐다?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경영상의 조치다. 이런 말이에요. 회사가 곧 있으면 파업 부도 나요. 내 식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인원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회사가 망하는데. 근데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자르고.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 자체가 용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애당초 이를 목적으로 하여 쟁의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다시 밑에 2번도 정리해고 세무. 그 밑에 2번도 정리해고 세무. 자, 밑에 볼게요.
2번에 2번 볼게요. 이 정리해고라는 것이 자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 정리해고는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경영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무효 이렇게 적을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요. 파란색으로 구조조정 세모, 통폐합 반대 세모.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한 거잖아요. 민영화 계획 저지 세모. 그 다음 형사처벌 및 퇴진 세모, 완전 공영제 세모, 채용 및 관리 세모. 이것이 전부 다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쟁의행위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7번에서 구조조정 세모. 7번 별표 쳐볼게요. 정리해고, 통폐합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이런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던 치더라도 당연하겠죠. 수반되죠. 한다 하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밑에 8번도 공장 이전 자체 세모. 근로조건과 향상과는 무관한 거잖아요. 19번 쇠고기 수입 반대 세모. 항소심 구형량 세모. 항의와 석방 촉구 세모. 근로조건과 다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집단적 세모. 일시에 월차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밑줄 그시고 밑에 연장근로 나와있죠?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세모. 밑에 집단적으로 9시에 출근했대요. 정각에 출근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그만큼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의 바로마다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고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집단적이죠. 집단적 묶어버릴게요. 자, 그 다음 14, 15, 16을 묶어버릴게요. 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파업합니다. 또 밑에 단체교섭을 회피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합니다. 밑에 단체교섭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파업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봤고 17번에 기계 가동을 중단시켰고 밑에 집길 등을 발로 찾고 이런 것들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자 다음 18번 가보시면 쭉 보시게 되면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변질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았네요. 여기까지 합니다.